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하겠습니다. 포항과 영덕은 현재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기온도 낮았지만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 2도로 평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안동은 영하 5도, 청송은 영하 8도로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1도 안팎 예상되고요.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래도 내일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의성은 영하 7도로 춥습니다. 낮에는 안동 9도, 의성은 10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경주도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포항 11도, 경주는 10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새우를 잡으러 나간 어선이 모래를 싣고 가던 상선과 충돌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7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어선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해경 구조대원들이 배 위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전 5시 43분쯤 경북 경주시 간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29톤급 어선 금광호와 모래를 운반하던 456톤급 상선 태천 2호가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어선은 곧바로 뒤집혔습니다. 수면 위로 한 1m 정도 보였습니다. 배바닥이. 너울은 없는 편인데 파도는 조금 있었어요. 어선에는 80대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뒤집힌 배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숨진 7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이고 나머지 4명과 실종자 1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입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그제 오후 4시 16분쯤 흑새우를 잡기 위해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실종자가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배를 예인해 집중 수색을 펼칠 계획입니다. 바로 충돌 후에 뒤집혀진 거로 파악돼서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자의 이탈 방지망을 치고 예인을 이쪽 항으로 해서 해경은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오전 6시 10분쯤 영덕군 대탄항 동방 46해리 해상에서 80톤급 체납기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승선원 8명이 구조된 목으로 탈출했으며 인근을 지나던 선박에 의해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의 어창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무려 5번 포항을 찾아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으로 사실상 실권하면서 지역 국책 사업이 줄줄이 추진력을 잃게 생겼는데요. 대왕구례 프로젝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에이펙과 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은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윤석열 후보는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포항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지라고 추어 올렸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포스코와 또 우리 포항 시민들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4월 총선 전후로는 관건 선거 논란에도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6월에는 포항도 찾았습니다.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장밋빛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중국산 철강 제품의 반덤핑 제소 등 위기의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발등에 불입니다. 정부 예산 506억, 석유공사가 500억 원을 투입해 1차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정부 예산 98%가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 시도의원 22명이 민주당의 예산 복원을 촉구했지만 반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포항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4조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 이해 못할 계엄령 선포를 목도한 시민들은 석유 매장량은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주무부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에이펙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과 어떤 의제로 대화를 나눌지보다 우선 만나려 할지도 의문입니다. 정부만 바라볼 수 없게 되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민생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2차 전지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어서 포항시로서는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사실상 탄력을 많이 좀 동력을 많이 상실할 거는 굉장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만이라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포항시의회에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못 본 부분을 의회에서 오히려 더 찾아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면 정말 고맙겠고 그런 게 있다면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2차 전지를 필두로 잘 나가던 포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투표 불참으로 탄핵 표결 자체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한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만 25명인데 당내 핵심 당직을 두루 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하기는커녕 당리 당략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비난이 큽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25명은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시도민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총선을 싹쓸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장갑차와 총칼을 앞세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는 25명 중 2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탄핵 투표에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민 66.2%가 탄핵 찬성, 70.5%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인식한 최근 여론조사와도 정반대입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주호영 의원은 물론 대구시장 8년을 지낸 권영진 의원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누구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3월 원내대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투표에 강성 친명계가 표결 집단 불참을 검토하자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진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에 국민의힘 규탄은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의원 얼굴에 내란 동조범이라고 새겨진 가운데 시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헌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대구 시민이 뽑은 대구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구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내란 동조자 구테타 세력의 안위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의 대만을 자처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까? 시민을 대변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정당 해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적입니다. 이제 당장 당을 내리십시오. 해체하십시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핑계로 쿠데타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라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이 가져다준 수많은 희생과 국가폭력이 국민들에게 심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고 당시에 국가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운운하는가.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핑계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야당은 재투표를, 시민사회에서는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12월 보수 정치의 명운이 걸린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는 강원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도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굳게 닫힌 국민의힘 강원도당 당사와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명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강원 지역구 의원 6명과 춘천 출신 비례대표 진종호 의원도 회장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박정아 의원, 유상범 의원, 이양수 의원, 이철규 의원, 진종호 의원, 한기호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무산되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당사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몰려왔습니다.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민주주의를 부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란을 하는 자들의 부역을 한 것이 국민의힘 강원도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시설 방호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강원도당 간판에 접착 스프레이를 뿌리려는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 극심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충돌이 커지자 경찰관들이 물러났고 대형 간판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하는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미리 철제 창살문까지 내리고 당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홍천에서는 유상범 의원, 원주에선 박정아 의원, 강릉에서는 권성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릉 지역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도 국민과 강릉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선택하였다. 한기호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예고되는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한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쪽을 택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탄핵 동참 요구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포항공대 교수들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포항공대 교수 및 연구자라고 밝힌 10명은 그제 시국선언문을 올린 데 이어 어제는 20명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 시국을 온 나라가 사욕을 취하려는 법기술자들에 의한 참극과 대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억울한 젊은 죽음들이 줄을 잇고 개혁의 명분을 앞세운 무리들에 의해 경제가 무너지고 전문의들이 병원 바깥으로 쫓겨나 병든 백성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의료 대란이 일어났고 마침내 불법 계엄으로 참담한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학내 게시판에도 대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9학번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며 4.19 혁명도, 6월 항쟁도, 촛불혁명도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 시작했다면서 재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어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영남대학교와 함께 포항 평준화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 연구팀이 올해 포항 지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항 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 25.6%, 개선 후 유지 45.7%, 폐지 14.6%의 의견이 있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평준화제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제도 유지 의견이 많으면 현행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폐지 의견이 많으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300만 원을 포항 MBC에 기탁했습니다. 경주시 이상복 명과 1,000만 원, 경주시 현대강업 1,000만 원, 경주시 HDS 500만 원, 경주 상공회의소 200만 원, 경주시 황성동 새마을회 150만 원, 영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수용 100만 원, 경주 농협주부대학 동창회 50만 원, 동행 살수 대표 김성수 50만 원, 울릉군 게이트볼 협회 20만 원, 울릉군 새마을금고 분여회 20만 원, 영덕군 원항 1위 권명달 이장외 주민일동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농업경영인 배영기 회장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김수희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장영수 10만 원, 강구면 상직 삼리 총무 한금선 1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조미선 10만 원, 영덕군 나그네 쉼터교회 담임목사 서정우 10만 원, 북영덕농협 농가주부 회장 김미옥 외 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강리 1위 장유진 10만 원, 영덕군 회 1위 신성호 황미옥 10만 원, 울릉서면 남양삼리 분여회 10만 원, 영덕군 원항 1위 남수연 10만 원, 영덕군 영12 장상열 이장 10만 원, 영덕군 영12 노인회장 장동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기온도 낮았지만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 2도로 평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안동은 영하 5도, 청송은 영하 8도로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1도 안팎 예상되고요.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래도 내일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의성은 영하 7도로 춥습니다. 낮에는 안동 9도, 의성은 10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경주도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포항 11도, 경주는 10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